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외교관은 평양의 최고 엘리트들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공관을 떠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주쿠바 북한 대사관에서 일한 고위 외교관이 탈북해 11월 한국에 왔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프랑스 주재 외교관 탈북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관,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엘리트 계층 탈북민은 10명 내외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외교관 탈북자 증가와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북한 재외공관의 연이은 폐쇄다. 외교부는 올해 2월 기준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재외공관이 총 4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주대사관이 39곳, 총영사관이 2곳, 대표부가 3곳이다. 2022년까지만 해도 북한 재외공관은 모두 53곳이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네팔, 스페인, 앙골라, 우간다, 홍콩, 리비아 등지에서 공관을 철수한 것으로 파악돼 숫자가 크게 줄었다. 앞서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북한 재외공관의 외화벌이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더 이상 공관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져 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재외공관 철수 결정이 실리를 따진 구조조정에 가깝다고 봤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BBC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최근 폐쇄된 공관들은 60대에서 70년대 남북한이 유엔에서 남북한이 표 대결을 할 때 만들어졌던 곳이라며,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반미 성향을 가진 나라들로 파고들어 돈을 벌고 유엔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재외공관의 경우 평양에서 돈을 다 주지 않고 50%는 외교관들이 벌어서 운영하도록 한다라며, 그런데 유엔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가 잘 되지 않고 국제적 환경이 외교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북한에서 송환하겠다는 압박이 심해지면서 외교관의 탈북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봤다. 북한 외교관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탈북 후기 등을 통해 잘 알려졌다. 이번에 탈북한 쿠바 외교관 출신 리일규 씨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 외무성 근무자들을 넥타이를 맨 꽃제비라고 표현했다. 북한의 엘리트인 외교관들조차 노동 대비 턱없이 부족한 월급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외교관의 재정 상황은 악화하는 반면 급변하는 외교 환경 속에서 책임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30년간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 센터 대표는 김정은이 지난해 말부터 2개의 한국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에 대한 기강 점검 및 실태 조사가 외교를 포함한 각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간부들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 탈북이 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초 북한의 오랜 우방국이었던 쿠바가 65년 만에 한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에서 북한 공사로 지내다 2016년 탈북한 태영호 전 위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리일규 전 쿠바 주재 외교관과의 친분을 밝히면서 이렇게 썼다. 그가 대사관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한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한국과 쿠바 사이의 수교 저지 활동이었다. 평양의 지시를 집행해 보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쿠바의 마음은 이미 한국에 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2019년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에 관여한 외교관들이 추방, 처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지난해 초 국정원은 미국 통리용호 전 외무상의 숙청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외교관의 탈북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곽 대표는 199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 1호 외교관으로 알려진 고영환 통일교육원장 등 앞서 탈북한 외교관들의 소식이 나머지 외교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태영호 전 위원이 외교관 탈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북한 외교관이라면 태 전 위원의 사례를 다 접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가 탈북을 했어도 대한민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또 당내 최고위원까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외교관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곽 대표는 북한 외교관의 경우 생활터전이 외국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자녀나 가족에 대한 압박감만 벗어나면 일반 주민보다는 탈북하기에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평양 출신 시사평론 유튜버 김금혁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 담당 참사가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리일규 전 참사는 쿠바에서 2차례 근무한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인 쿠바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 전 참사는 한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북 동기에 대해 상급 간부의 뇌물 요구와 북한 당국이 자신의 질병 치료를 거부한 일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전 의원의 망명 이후 가장 고위직 외교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일규 참사는 1999년 외무성에 입부한 이후 쭉 남미통, 쿠바통으로 활약해온 외교관입니다. 그의 주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013년 북한 선박 청천 강호가 쿠바에서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 부품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가 적발됐을 때 쿠바 대사관의 3등 서기관으로 파나마 측과 교섭을 벌여 청천 강호의 억류를 해제하고 선장과 선원들을 석방시킨 것입니다. 이 공로로 리일규 참사는 김정은의 표창장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후 2016년부터 약 3년간 평양 외무성 본부에서 중남미 담당 부국장으로 근무하며 김정은 정권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2019년 다시 쿠바 참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작년 11월 한국으로 망명을 한 것이죠. 주요 망명 동기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한국과 쿠바의 수교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다룬 적 있지만 북한과 쿠바는 매우 오래된 전통적인 친분 관계를 자랑하는 북한의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라울 카스트로가 권좌에서 물러난 뒤 쿠바도 실용적 개혁의 길을 걸으면서 자국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북한과 거리를 두고 한국과 정역적인 수교를 체결해 버렸죠. 그러면서 협력자는 손전화를 가지고 있어도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을 수 없다. 찍은 사진에 군사시설이나 공장 기업소, 상점의 가격표, 그리고 꼬제비 등이 나오면 외부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 의심받고 집중 조사를 받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협력자는 규찰대가 한 주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을 촬영하던 다른 주민의 휴대폰을 현장에서 빼앗아 부수어버린 최근 사례를 전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강압적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휴대전화 구입 경로는 어떻게 될까? 공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곳은 평양의 국제통신국과 지방의 최신관리국이다. 물물교환 또는 지인에게서 휴대폰을 뇌물로 받는 경우도 있다.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밀무역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휴대전화 구입 시 신청 서류에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현주소를 기재해야 하는데 특이하게도 혈액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휴대전화 가격은 여전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탈북자는 2001년 당시에는 최초 구입 비용이
$1,500에 달했고 지금도 몇백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이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최신소나 전신전화국에 가서 신청서를 얻어 관련 기관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휴대폰을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휴대폰 판매 주관 기관인 최신관리국에 아는 인맥이 있는가, 뇌물을 제공했는가, 권력기관을 통했는가에 따라 휴대폰 구입 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며칠로 줄어들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휴대폰 구입 기간은 응답자의 37%가 60일에서 90일 사이였고 33%는 인맥과 뇌물을 주고 즉시 구입했다고 한다. 한 탈북자는 2010년에 $270를 주고 손전화기를 샀는데 전신전화국에 친구가 있어 그의 도움으로 한 달 만에 구입했다며 공민증, 근무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공식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최신관리국의 직원들이 인격 휴대폰을 갖고 있다가 수요자에게 비싸게 파는 것이다. 두 번째는 휴대전화 사용자들끼리 서로 사고 파는 경우이며 세 번째는 장마당이나 시장에서 작물을 구입하는 경우다. 북한 당국은 1인당 1개의 휴대폰만을 허용한다. 한번 휴대전화를 사게 되면 처음에 부여받은 번호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국경 지역에서 밀수, 브로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2개씩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 관계에서 불리해지면 자신의 연락처를 숨기거나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들끼리 휴대전화를 사고 팔 때 서로 약속하는 게 있다고 한다. 탈북자 김땡땡 씨는 중고로 구입한 휴대폰으로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 휴대폰 전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장마당에서 사서 잘 모른다고 답하는 게 하나의 문화처럼 돼 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고 했다. 장마당에서는 훔친 휴대전화를 암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심칩만 갈아 끼우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휴대전화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휴대전화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 중에는 보위부원, 인민보안부원 가족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국정가격으로 휴대폰을 매입해 높은 가격에 되판다. 일부 권력기관 종사자들은 국가로부터 공짜로 휴대전화를 받는다. 특히 당과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의 책임 간부와 국장, 부장급 간부들은 국가로부터 일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최신관리국에서 휴대전화를 배송해준다. 북한 간부들은 국가에서 지급된 휴대전화는 도청 가능성이 있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가에서 지급한 휴대전화는 한 달에 300분 통화, 문자 200개만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형태는 절반가량이 바형이다. 슬라이드형과 폴더형도 있다. 모델은 많지 않다. 가장 오래된 모델은 2001년 무렵 나온 T95로 한때 퉁퉁이라 불렸다. 모양이 퉁퉁하고 단단하며 신호 출력이 세고 고장이 적어 북한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종이라고 한다. 터치폰은 2010년에 나온 최신 모델이며 F007 기종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이동통신 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사업 초기 휴대전화의 과도한 확산을 우려했지만 휴대전화가 북한 재정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자 허용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다.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 구매와 요금 결제를 모두 외화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조선체신성 산하통신기업인 조선체신회사는 북한의 가장 유력한 외화벌이 창구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간부들 사이에 가장 선호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휴대전화가 사회 통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당초의 우려는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거둬들이는 거액의 외화에 파묻혀 버렸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